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심장센터 중 한 곳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것에 실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콩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부엌에 지금 당장 있는 흔한 콩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을 위해 요리해 주셨을 그 콩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콩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심장에 좋다고 칭찬하는 그 콩입니다. 하지만 이 콩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콩을 드신 지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플라크가 수도관 속 녹처럼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만 있을 뿐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3세였고 강남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 콩국을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매일 걸으셨습니다. 혈압약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2월의 어느 아침 정확히 6시 15분에 박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30분 후에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의 절반이 죽어 있었습니다. 뇌 졸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십니다. 손주들을 알아보시지만 이름을 부르지 못하십니다. 모든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말입니다. 박 씨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불과 2달 전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대규모 뇌졸중을 겪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습니다. 매주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매일 아침 드시던 그 콩이간 내부에서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있었습니다. 표준 콜레스테롤 검사로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잡아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콩에는 간이 혈류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방해하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산화됩니다.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 곧장 뇌나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평생 콩을 먹어왔는데 멀쩡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쓰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400명 이상이 예방할 수 있었던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들 중 85%는 어제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콩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혈관 내부에 이미 쌓이고 있을 수 있는 손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부엌에서 즉시 제거해야 할 콩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단 3주 만에 평균 40포인트의 위험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 3단계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치유하는 맛있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73세이며 지난 18년 동안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무언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조용히 혈관을 파괴하는 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단 24시간 만에 콜레스테롤을 위험한 수준으로 급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달 68세 환자분이 서울 삼성의료원의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깨끗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튀긴 음식도 없었습니다. 붉은 고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식이 지침을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과 3주 만에 120에서 210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리셨습니다. 그리고 식단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물었을 때 딸이 가장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말해서 이 특정 콩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혈관 내부에서 만약 이 콩을 규칙적으로 드셨다면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경고를 주지 않는 콜레스테롤 플라크의 조용한 축적 말입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호흡 곤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쓰러질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콩은 대두입니다. 특히 부적절하게 가공된 대두와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콩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지금 제가 모든 콩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된장이나 자연 발효된 간장 같은 전통 발효 콩 제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 넘쳐나는 현대적이고 대량 생산된 대두 제품들에는 간이 처리할 수 없는 농축된 수준의 피트산과 효소 억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콩들을 드신 후 24시간 이내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피트산이 결합하여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에 결합하는데 이 미네랄들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미네랄이 없으면 간의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동시에 발효되지 않은 콩의 효소 억제제는 우리 몸이 식이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거되어야 할 콜레스테롤이 혈류에 남아있게 됩니다. 순환하고 산화되고 동맥벽에 박히게 됩니다. 저는 3년 동안 437명의 환자 식단 기록을 분석한 후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원인 불명의 콜레스테롤 급증을 보인 환자 중 82%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두유, 황산 칼슘 응고제로 만든 두부 또는 조직화 식물성 단백질 제품의 섭취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심장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제품들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택시기사 초혜 씨가 정기 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에 60에 달한다는 결과를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아들이 심장에 더 좋다고 해서 계란 대신 매일 아침 시판 두유를 2잔씩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유를 끊고 제대로 발효된 나토와 전통 된장국으로 바꾼 지 6주 만에 그의 콜레스테롤은 185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범인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식품업계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작성된 지침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사용하던 전통 발효 방법과 오늘날 사용되는 고속 산업 가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콩을 적절한 발효 없이 빠르게 가공하면 보호 화합물은 절대 생성되지 않고 유해한 화합물은 농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매일 아침 두유를 마시거나 두부 버거를 먹거나
대두 분리단백으로 만든 단백질 바를 먹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밤 식품 저장실을 확인하세요. 성분 표시를 보세요. 대두 단백 분리물, 조직화 식물성 단백질 또는 가수분해 대두 단백이 보이면 버리십시오. 이제 이 콩이 어떻게 간의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4년에 걸쳐 밝혀낸 메커니즘이며 서울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간 안에는 HMG 코웨이 환원효소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지만 이 단백질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스타틴 약물은 바로 이 단백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떡, 팥죽, 달콤한 디저트에 넣어 먹는 진한 붉은색 콩인팥에는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렉틴이라는 두 번째 화합물입니다. 이 두 화합물이 함께 혈류로 들어가면 간세포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렉틴은 간세포막에 달라붙습니다. 잘못된 문을 여는 작은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간에 몸이 굶주리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간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긴급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340%나 증가시킵니다. 저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피트산은 간이 아연과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제가 언급한 HMG 코웨이 환원효소 단백질을 조절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액이 이미 LDL 입자로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간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차단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소화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식사로 팥죽을 드셨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7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표준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3개월 후에도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73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위험구역이었습니다. 2주 동안 음식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팥죽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즉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팥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셀레늄을 위해 매일 브라질 너트 2알과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을 위해 완숙 계란 1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4주 후 박 씨가 혈액 검사를 받으러 다시 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198로 떨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자신을 독살해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팥을 규칙적으로 먹던 원인 불명의 고콜레스테롤 환자 34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이 한 가지 음식을 제거하고 더 안전한 콩류로 대체했을 때 그들 중 91%가 8주 이내에 콜레스테롤이 최소 6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품업계는 절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팥소는 한국에서 거대한 산업입니다. 농업 로비가 너무 강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63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금 제가 신경 쓰는 것은 매주 응급실에서 보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심장마비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조 팥, 팥소 팥, 가루가 있다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웃에게 주지 마세요.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하지 마세요. 식품 저장실에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미루는 매일매일이 가니 방해받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이제 이 콩을 먹은 후 첫 24시간 이내에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손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시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낭콩, 특히 검붉은 색품종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이를 분해하면서 피트산이라는 성분을 방출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피트산은 그냥 몸 밖으로 무해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내에서 필수 미네랄,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과 결합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간은 혈류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강낭콩에는 렉틴, 특히 피토에마 글루티닌이라는 종류의 렉틴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렉틴은 위산에서 살아남아 소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장벽의 연약한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장 내벽이 손상되면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간은 즉시 몸 전체의 세포막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존 반응이지만 단 12시간에서 18시간 만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단백질에 좋다는 글을 읽고 일주일에 3번 강낭콩 국을 드셨습니다. 수년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가 170 정도로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 2달 만에 260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렸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더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유일하게 크게 바뀐 것은 강낭콩을 식단에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낭콩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6주 만에 약 없이 콜레스테롤이 185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스타틴을 복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간은 끊임없이 작동하며 혈액을 정화하고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과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피트산이 간에 필요한 미네랄을 빼앗고 렉틴이 간이 복구를 위해 비상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도록 강요하면 이 공장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눈보라 속에 쌓이는 눈처럼 동맥에 축적됩니다. 날마다 축적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통조림, 강낭콩은 말린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미네랄 흡수를 더욱 방해하는 방부제와 나트륨 화합물을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식품 저장실에 있는 그 편리한 통조림이 부엌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다른 콩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모든 콩이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은 이러한 유해 화합물의 수치가 훨씬 낮습니다. 병가리 콩은 더욱 좋습니다. 렌틸콩, 특히 붉은 렌틸콩은 드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콩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붉은 강낭콩과 어느 정도는 흰 강낭콩이 가장 나쁜 범인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강낭콩을 계속 드시는 매일이 동맥에 더 많은 플라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콩, 국을 끓이는 매일 아침이 간을 망가뜨리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바꿀 수 있는 특정 음식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그 안에서 뛰고 있으며 이미 이 콩 때문에 좁아지고 있을 수 있는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응급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야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펜과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주방에서 모든 콩 기반 가공 제품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대두 단백질 분리물, 조직화된 식물성 단백질, 대두로 만든 모든 단백질 파우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식품 저장실의 모든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대두 단백질 분리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버리십시오. 이웃에게 주지 마십시오. 나중을 위해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농축 형태는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화합물의 정상량보다 최대 40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 한 스푼은 통콩 2kg을 먹는 것과 같은 손상을 줍니다. 간은 이 농도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3가지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전환하십시오. 첫째, 녹두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녹두가 위험한 화합물을 0%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녹두나물과 녹두전을 문제없이 먹어왔습니다. 둘째, 렌틸콩입니다. 붉은 렌틸콩, 초록 렌틸콩, 어떤 색이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대두와 동일한 단백질 함량을 제공하지만 동맥을 손상시키는 대신 보호합니다. 셋째, 변가리콩입니다. 후무스를 만들거나 간식으로 구워 먹거나 국에 넣으십시오. 이 3가지 대안은 숨겨진 위험 없이 대두가 약속하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확한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매일 5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익힌 렌틸콩 1컵과 병가리콩 1컵과 같습니다. 또는 녹두구국 2컵과 구운 병가리콩 한 줌을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렌틸콩 1컵, 병가리콩 1컵 매일. 이 조합은 위험한 대두 단백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72시간 이내에 동맥 손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기존 콜레스테롤 손상을 씻어내는 3가지 특정 음식을 아침 루틴에 추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쪽을 짜서 마시세요. 비타민C가 간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30분 후에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정확히 드세요. 펙틴 섬유질이 장 속에 산화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로 갈아놓은 아마씨 2큰술을 식사에 포함하세요. 죽에 섞거나 밥에 뿌리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오메가살의 지방산이 콩 성분으로 인한 염증 손상에 직접 대항합니다. 타이밍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레몬물을 먼저 드세요. 30분을 기다리세요. 사과를 2번째로 드세요. 또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아마씨를 넣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왜냐고요? 간의 해독 주기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절정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레몬물 전에 사과를 먹으면 활성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30분 간격을 건너뛰면 섬유질이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년간 수행한 간 효소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4단계. 정확히 90일 동안 모든 콩 제품을 피하세요. 영원히가 아니라 최소 90일입니다. 이것이 동맥 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90일간 따르면 동맥벽이 충분히 재생되어 가끔 콩을 섭취해도 다시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90일 동안 두부 한 번이나 두유 한 잔이라도 콜레스테롤 손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호전되던 환자들이 60일간 개선되다가 콩으로 만든 찌개 한 그릇을 먹고 48시간 내에 위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90일입니다. 오늘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심장을 보호할 3가지 간단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위험한 콩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위기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구한 제 검증된 방법입니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야 하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1단계는 제가 아침간 자애 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은 오전 4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중요한 콜레스테롤 조절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생성할 LDL 콜레스테롤 양을 몸이 결정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신선한 레몬 반쪽을 짜서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콜레스테롤 처리 효소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이 LDL 수치가 240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이전 의사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얼음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레몬물로 바꾼 지 3주 만에 그녀의 LDL은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물 온도를 바꾸고 레몬을 추가한 것만으로 50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의 자연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앞서 논의한 위험한 콩의 화합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콜레스테롤 차단 아침 식사입니다. 레몬물을 마신 후 30분 이내에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정확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유 1작은술에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 2개, 찐 브로콜리 작은 그릇 하나, 정확히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왜 이 3가지 음식일까요? 계란에는 동맥의 때를 제거하는 솔처럼 작용하는 레시틴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간에게 LDL 콜레스테롤 과잉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몸이 비상 콜레스테롤 저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제가 콜레스테롤 방화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이 당황하여 하루 종일 과도한 LDL을 생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초혜 씨는 부작용 때문에 스타틴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27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아침 식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단 6주 만에 그의 LDL은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1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지 않고는 죽을 것 같았다며 울면서 제 병원에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3단계는 저녁 회복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가 콜레스테롤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는 야간 콜레스테롤 조절 주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에 먹는 것이 그 과정을 돕거나 파괴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고등어, 연어 또는 정어리입니다. 이들은 LDL 콜레스테롤 입자의 모양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동맥벽에 달라붙을 가능성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 잎빛채소 2컵과 작은 고구마 하나를 곁들이세요. 야채와 고구마의 섬유질은 장에 있는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이 재흡수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3단계는 심장 주위의 삼각형 보호막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한 단계를 놓치면 보호가 약해집니다. 3가지를 모두 따르면 위험한 콩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손상에 대한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듭니다. 이제 이 콩을 심혈관계에 그토록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며 오늘 절대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정 콩을 섭취하면 처음 8시간 이내에 간 내부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간에는 LDL 수용체라는 특수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혈류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어 안전하게 분해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관문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위험한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동맥벽에 붙기 전에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콩에는 특정 화합물, 제가 수용체 차단제라고 부르는 렉틴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순간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이 LDL 수용체에 물리적으로 결합합니다. 누군가가 집의 모든 문 자물쇠를 망가뜨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의 콜레스테롤 제거 능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콩을 먹은 지 12시간 이내에 간의 콜레스테롤 제거 능력이 거의 60%나 떨어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통제된 환자 연구를 통해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60%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갈 곳이 없어서 위험한 속도로 혈류에 축적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일부 환자들은 단 한 끼 식사로 LDL이 40에서 60포인트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개월 동안 엄격한 식물성 식단을 지켰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약도 완벽하게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단 6주 만에 190에서 247로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분과 앉아서 드신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특정 콩 품종을 매일 아침 식사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엄청나게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7일 빠짐없이요. 그분의 간은 매일 아침 공격을 받았고 수용체가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이 콩을 가끔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정도 드신다면 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용체는 72시간 이내에 스스로 복구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3번 이상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손상이 누적됩니다. 간이 영구적으로 약화된 상태로 남아 콜레스테롤 축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이 여러분이 평생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콩 한 가지만 제거하고 제가 공유할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8주에서 12주 이내에 스타틴 약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모든 영양 지침서는 콩류를 더 많이,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콩과 이 위험한 품종을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콩을 똑같이 유익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것은 제 전문적 의견으로는 의료 과실입니다. 여기서 골든타임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콩을 계속 섭취하시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전물들은 굳어집니다.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고 없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습니다.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간단합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이 내일이 아닌 다음 주가 아닌 오늘 바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제 환자들을 보호해온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자신의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행동들입니다. 1단계. 식품 보관실에 있는 모든 통조림 콩을 즉시 교체하세요. 오늘 밤 버리세요. 통조림 제품의 보존제와 소금 용액은 콜레스테롤 교란 화합물을 최대 300%까지 증폭시킵니다. 내일부터는 직접 불려서 요리하는 건조 콩만 드세요. 조리된 콩을 꼭 사야 한다면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진공 포장 제품을 찾으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 환자 연구에서 LDL 급증이 42% 감소했습니다.
2단계. 절대 공복에 콩을 드시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식사로 콩을 드시면 화합물이 간이 가장 취약할 때, 즉 아침 콜레스테롤 조절 주기 동안 간을 공격합니다. 항상 시금치나 깨씹 같은 잎채소와 함께 콩을 드세요. 엽록소와 섬유질이 흡수를 늦추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강남에 사시는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콩국에 찐 양배추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5주 만에 LDL이 6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단계. 콩이 들어간 식사 20분 전에 정확히 미지근한 물 2잔을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고 유해 화합물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이 시간을 표시하세요.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2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콩이 안전할까요? 이것을 적으세요. 적절히 준비된 녹두, 된장으로 발효된 검은 콩, 적은 양의 팥 하루에 반컵 이하. 이러한 품종들은 실제로 콜레스테롤 급증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천연 억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8년간의 연구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콩 품종으로 전환하고 제3단계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의 78%가 8주 이내에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약물 변경 없이요. 그저 현명한 음식 선택만으로요.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드신 똑같은 음식을 요리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현대 식품 가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된장찌개, 이제 콩이 다릅니다. 토양이 다릅니다. 보관 방법이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지금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무시하고 새벽 3시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족을 공포해 떨게 만들 때 짐이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침대에서 몇 주를 보내고 딸이 직장을 쉬면서 간호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3단계입니다. 안전한 특정 콩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표도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오늘 밤,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설명한 증상들 중 여러분이 무시해왔던 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지금 당장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제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을 때, 선언할 때 실천할 가능성이 70%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병원 예약 후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오늘 밤 찬장을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8주 후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어떤 콩을 피할 것이며 대신 어떤 대체 식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중요한 발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이 콜레스테롤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우리 가족의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